안녕하세요. 이타의 건조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동기발전기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기발전기와 관련된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자 권선에 대한 거, 두 번째가 계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 회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머지 기타 등등의 부속 설비들은 뭐 상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세 가지 형태가, 이 세 가지 구조물이 요소가 어떤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서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동기발전기의 구조와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색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링을 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동기발전기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고정자 권선에는 아까 제가 전기자 권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자 권선을 고정을 시켜놓고 계자 권선을 회전을 시키는 게 정기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회전 계자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전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베어링이라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러한 구조물을 안쪽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제 프레임이 필요한 거죠. 뭐 그런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놨는데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핵심 그 부품들만 핵심 장비들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부가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중앙에 회전 계자가 있고 이 회전 계자가 당연히 회전하겠죠. 그 다음에 외곽에 철심 안에 전기자 권선을 고정을 시킵니다. 이 전기자 권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 계자를 회전시키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자속이 전기자 권선을 뚫고서 지나가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유기 기전력이 발생이 되면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잘 보셔서 체크를 하셔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첫 번째 고정자 권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고정자 권선.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동기발전기에서는 주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므로 고정자를 전기자라 할 수가 있다. 자, 동기발전기, 특히 이제 대형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자를 회전시키는 것보다는요, 계자를 회전시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동기발전기는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앞에서 제가 강의드린 직류발전기에서는 뭐 전기자 권선을 회전하는 형태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발전기는 전기자 권선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회전 계자를 회전시켜서 전압을 발생을 시키고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자. 자, 회전자에는요, 계자 회로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전 계자형이라고 합니다. 회전자. 동기발전기에서는 주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므로 고정자를 전기자라고 할 수 있다. 뭐 동일한 얘기죠. 동일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정자와 이제 회전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회전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계자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정자에는 고정자 철심과 이 철심 안쪽에 전기자 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회전 계자가 이 안에 들어가서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계자 권선이고 계철인데요. 이 계철의 모양이 지금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형태의 것을 돌극형이라고 합니다. 돌극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 극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N극이다라고 하면요. 여기는 S극이 되겠죠. 이렇게 N극과 S극이 나와 있고요. N극에서 자속이 나와서 S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겠죠.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극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직축이라고 합니다. 직축이라고 하고 우리는 D축이라고 합니다. 디렉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극과 S극 사이에 있는 요 부분, 여기 정확하게 이제 반으로 가르게 되면 요 부분을, 요 축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 축을 횡축이라고 합니다. 횡축이라고 해서 얘를 Q축이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거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80도가 나오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봤을 땐 N극과 S극의 요 사이의 요 각을요, 정기각으로 봤을 땐 요 각을 180도의 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요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N극의 직축과 요 행축과의 요 사이는 물리적으로 봤을 땐 90도의 각이 안 나오지만 정기적인 각으로 봤을 땐 얘가 90도의 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돌국형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돌국형 같은 경우에는 이 극이 있는 부분과 극이 없는 부분이 요 주위에 정기자원선이, 고정자원선,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정자원선이 주위에 배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 극과 정기자권선, 즉 고정자권선 사이에 이 공간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공극이 극이 있는 부분과 극이 없는 부분, 즉 직축과 횡축 사이의 거리가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그 구조적인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 돌극기 같은 경우에는 정기자 반작용이 원통형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면서 직축 반작용과 행축, 반작용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돌국형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이 유기 기전력이 약간 그 외형파가 됩니다. 찌그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계자가 돌면서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되는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정연파의 모양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돌국형 같은 경우에는 공극의 직축과 횡축 사이의 공극의 거리가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반작용이 발생이 되면서 이러한 파형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반작용, 즉 직축 반작용과 횡축 반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파형과 원래 전기자원선에 유기되는 정연파의 파형이 중복이 되면서 얘가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러한 파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외형파.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동기 발전기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 뒷부분에서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것과 관련된 수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언급을 좀 할 겁니다. 이 부분은요, 기술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뭐 이 반작용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죠. 아니면 횡축 반작용과 직축 반작용, 아니면 돌극형 발전기에서의 유기 기전력 파형에 대해 설명하죠. 이런 문제들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얘를 너무 뭐 수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축과 횡축 사이에 공극의 차이가 발생이 됨으로써 이러한 직축 반작용과 횡축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파형에 외형파로 찌그러지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전 계자의 돌국형의 모양과 여기서 발생되는 반작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요, 요게 지금 회전 계자인데 뒤에 보신 돌국형하고 틀리게 원통 모양으로 생겼죠. 매끄럽게 생겼죠. 자, 이게 원통형입니다. 회전 계자형은 돌국형과 원통형이 있는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의 주변이 매끄럽게 생겼기 때문에요, 파형 자체가 상당히 깨끗한 정연파의 유기 전압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 속도가 빠른 발전기, 터빈 쪽에 적용합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 돌국형 같은 경우에는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계자권선을 감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용이한 대신에 이런 돌국형은요, 빠르게 도는 고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마찰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고속기 쪽이 빠르게 회전시켜야 되는 그런 발전기 쪽에서는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돌극기 같은 경우에는요, 저속기, 즉 수차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의 힘에 의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터빈 자체가 빨리 돌 수가 없거든요. 수차가 빨리 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터빈 발전기, 즉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스팀을 만들어내서 터빈을 돌리는 고속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돌극형으로 이 안에다 설치하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그 마찰에 의한 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통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요.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다 계자권선을 끼워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돌극형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속기에 채용을 하고요. 저속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원통형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돌극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다가 코일을 계좌원선을 끼워 넣기 때문에 제작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겠죠. 즉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좌원선이 원통형으로 매끄럽게 생겼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자속이 아까처럼 돌국형처럼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속이 고르게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원선에서 유기되는 전압의 파형도 상당히 깨끗한 정연파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돌극형보다는 원통형이 훨씬 더 전압의 어떤 그 전기의 품질, 전압의 파형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전 계좌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기는요, 뭐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터빈 발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화력.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터빈 발전기입니다. 터빈이란 뭐냐면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인해서 회전력을 얻게끔 하는 것을 터빈이라고 하는데, 이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큰 에너지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합니다. 자, 이 고속으로 회전을 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회전 계좌의 극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많이 할 필요가 없냐면 이 공식으로부터 그 값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요, 우리가 쓰는 계통은 60Hz라는 전격 주파수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 주파수 자체는 변화가 되는 값이 아닙니다. 자, 이 60Hz의 주파수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동기 속도와 극수인데요. 이 극수가, 회전자의 회전수가, 동기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요, 극수를 크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 값이 고정값이라고 하면 이 수식으로부터 F는 얘를 넘기게 되면 120분의 NS 곱하기 P가 되는데, 이 주파수를 60이라는 고정값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회전수가 높다라고 하면요, 극수를 굳이 우리가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낮게 만들어냅니다. 작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속도인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극수를 최소화시켜서 2극이라든지 4극기로 만들어줍니다. 극이라는 게 N과 S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N과 S극이니까 2극기고요. 요거보다 하나 더 만들어주게 되면 4극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극수가 상당히 작다. 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빈 발전기는 증기 터빈 또는 가스 터빈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로서 일반 전력 사업용으로는 주로 2극기를 사용하고, 구형인 것은 옛날 것, 오래된 것은 4극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2극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회전수가 60Hz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 굳이 극수를 높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2극기는 3600rpm, 그 다음에 4극기는 1800rpm으로 회전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수차 발전기는 이렇게 초당 혹은 분당 3600이나 1800rpm으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물로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시킨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극기. 자, 여기 보시면 계좌원선을 이렇게 감게 되면요, 감으니까 여기가 극이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N극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S극이 돼서 자속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2극기로 만든다. 이게 원통형의 기본적인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뭐 제가 반전을 시키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 그림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원통형이고요. 여기 이제 회전 계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그 냉각을 시켜주기 위한 이제 그 통풍 날개가 있는 거고요.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이 극수가 작은 대신에 대용량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속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속이 많아야지만 토크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토크도 커지고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많은 자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극수가 작으니까 이거 자체를, 축 자체를 길게 만들어요. 길게 만들면 짧은 거보단 자속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통형 같은 경우에 축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 회로에서 나오는 자속 자체가 많아야 되니까 여자기 자체도 상당히 커지겠죠. 조그만 발전기 같은 경우, 즉 뭐 우리가 건축 전기 설비에서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 디젤 엔진은 상당히 작잖아요. 디젤 발전기는 작기 때문에 1000km, 5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자 회로를 배터리에서 직류를 공급받아서 여자 회로를 만들어내지만 뭐 이게 메가와트 단위의 어떤 그 대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에 배터리로 여자 회로를 구성한다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여자 회로를 구성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여자기가 직류 발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간혹가다 그 여자 회로에 대한 문제가 10점짜리 정도로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종류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본적인 그 원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이걸 막 드립다 파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직류 여자기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동기 발전기입니다. 동기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죠. 교류 발전기지만 여자 회로는 직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직류 회로에서 자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속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여자 회로를 여자 회전 계좌를 회전시키게 되면 여기서 교류의 전압이 유기가 되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 회로 자체가 여자기에서 공급해야 되는 자속 자체가 그 양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의 여자 전류를 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용량의 여자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직류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직류 발전기를 사용하고요. 이 직류 발전기에 공급되는 이 여자 회로의 전류, 이 여자 회로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자속도 대용량의 자속이 큰 자속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속을 공급해주는 별도의 여자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자 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한 주여자기, 그 다음에 이 주여자기의 자속을 공급해주기 위한 부여자기가 하나의 샤프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축.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여자기는 부여자기에서 자속을 공급해 주고요. 이 부여자기는요, 여기서 별도로 또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여자 회로가 또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그림상으로 보시면 여기에 주여자기 같은 경우에는 타여자 직류 발전기입니다. 직류 발전기인데 여자 회로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병렬로 여자 회로를 구성해서 분권 발전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러한 내용을요 말로써 풀어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이해를 하셨으면요, 그림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직류 여자기, 동기 발전기와 별개로 동일축에 직결하여,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가 있고요, 주 여자기와 부 여자기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샤프트, 동일축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축에 직결하여 주로 사용되는데 소용량기로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용량이 작을 때는, 중용량기 이상에서는 복권 발전기 또는 타여자 발전기를 주 여자기로 하고, 이 타여자 발전기에 다시 또 자속을 공급해주는 부여자 발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여자 발전기는 분권의 부여자기로 여자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그림을 먼저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안에 있는 제가 설명드린 그 문구를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정류기 여자법.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직류 발전기를 사용해서 여자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력전자 소자를 써서 직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은 주 발전기가 발생한 전력의 일부를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하고 다시 계좌 원선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취급 및 보수가 용이하다. 당연히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브러시리스 여자기.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직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뭐 전기자 원선을 회전을 시키든 계좌 원선을 회전시키든지 간에 정류자 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류자 편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기자 원선이 돌면서 이 고정된 것과 그 정기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려면요, 브러쉬라는 걸 달지 않습니까? 이 브러쉬가 있게 되면 여기서 마모가 생기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 브러쉬를 없애는 그런 형태의 것을 브러쉬리스 여자기라고 하고요. 이 브러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류자 편하고
같이 회전 계자든 전기자든 간에 같이 돌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요. 이렇게 뭔가 그 여자 회로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이에요. 브러쉬 리스 방식이. 자, 그림을 먼저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좋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동기 발전기가 있고 전기자 권선이 있습니다. 자, 동기 발전기는 고정자의 전기자 권선을 씁니까? 계자 권선을 씁니까? 고정자의 전기자 권선을 고정을 시키죠. 얘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자를 이제 회전시킵니다. 자,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회전 계자이기 때문에 얘가 돌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얘가 돌고 있는데 이 회전 계자에는 직류가 공급이 돼줘야 돼요. 직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다이오드를 사용했죠. 자, 이 다이오드에 여기 있는 전기자 권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여자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부분을요 회전을 시킵니다. 얘를 회전시키면요. 얘네들이 같이 돌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정류자 편하고 브러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같이 돌기 때문에 같이 돌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브러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브러쉬 리스 여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안에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동기발전기 축단에 필요한 용량의 회전 전기자형의 교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이 발생된 교류를 회전자상에 설치된 반도체 정류기로 정류하여 계자 권선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잘 보시면 안에 있는 그 문장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기 발전기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전기자 권선, 그 다음에 회전자에는 계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회전 계자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극형과 원통형이 있고요.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이 없는 부분이 돌출되고 돌출되지 않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를 다시 설명하면요. 극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D축이라고 해서 직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극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Q축이라고 합니다. D축과 Q축을 직축과 횡축이라고 하는데 전기자 반작용에는 이렇게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축과 Q축이 공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축 반작용과 횡축 반작용 두 가지 반작용이 생기면서 파형이 외형파가 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 계자형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고속기에 사용하는 거고요. 돌극기하고 틀리게 전체적인 단면적이 고르게 분포가 매끄럽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자 권선과 회전 계자 사이에 공극 자체가 균일하게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극형하고는 틀리게 직축 반작용과 횡축 반작용, 즉 두 가지 반작용이 구분 없이 동일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자 권선에서 유도되는 그 유기 기전력의 파형도 정연파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돌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고속기에 적용한다. 이 고속기는 일반적으로 터빈 발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터빈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회전 계자는요 2극이나 4극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속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여자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기에 관련된 세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기발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외적인 부분은 굳이 별도로 정리하셔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